자, 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후 8시입니다. 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지금 유광지 회장의 지분 매각 사건이 지금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부분에서 기회로 활용하고 향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비중에 덜어놓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이때부터도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제가 처음으로 가졌었고 그 이 부분에서도 경각심을 계속 알렸어요. 실제로 이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이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죠. 자, 우리는 제가 이제 유상증자 나왔을 때 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을 설명해 드리면서 분명히 돈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본금이 없는 기업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금양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금양의 주가는 이 기사화되기 전 가격까지 끌어올린 상태에서 다시 재차 그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사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유광지 회장이 지분 매각 사건 이 부분이 과연 어떠한 함수로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이야기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금양 유광지 회장 지분이 7.88% 블록딜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금양 유상증자의 참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할 정도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신 있는 상황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지금 꽉 차 있는 담보대출 물량이 반대매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담보대출권은 행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봐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지금 안 그래도 하나증권을 통해서 꽉 찬 담보대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한다고 한다면 어때요? 조금만 주식이 빠지더라도 결국 반대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38,900원 대략적으로 이번에 유상증자 이 제시한 이 가격보다 10% 낮은 가격에 일단은 블럭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유상증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만일에 정말 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와 어쩔 수 없이 담보대출 금액이 꽉 차 있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은 유상증자 참여하기 위함이지만 지분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다. 그죠? 여기서도 이상하다. 자, 정의선 회장의 방문 이상하다. 그죠?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BNK 투자증권 그리고 또 어떤 증권사가 있었죠? KB증권. KB증권은 빠질 것이다. 증자 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8천억이라는 기사화된 이 유상증자 가격보다는 4,500억으로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시나리오로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 유상증자라 하면 뭐죠? 자기 자본을 늘리는 행위라는 거죠. 즉 뭡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부채 비율이 너무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네, 맞습니다. 자본의 건전성이 내년 3월 됐을 때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 몽골에 투자했던 광산 채굴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4천억에서 매출액을 60억으로 줄였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잘 봐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된 게 두 번이죠. 첫 번째 뭡니까? 박순혁 이사라는 분이 자사주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끄집어냈죠. 근데 결국 공시가 나중에 이루어졌죠. 이번에도 역시나 보세요. 콩고의 이
몽골의 콩고구나. 콩고에 이제 몇천억 1조짜리의 광산 채굴권을 500억에 사왔다. 이게 영업이익이 무지막지하게 등장을 할 거다라고 했지만 이게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 불성실 공시법인이다. 벌점이 누적된 거죠. 나중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점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지금 이 부분도 유상증자 8천억에 대한 부분을 기사화 시켜놓고 나중에 기사 이후에 공시사항을 등장시킨 거죠. 잘 보세요. 이때 이 아주 옛날에 콩고 사건 있죠? 자, 이 부분의 매출액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벌점을 맞았죠. 근데 이번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한 달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거래소에서 판단을 하고 해당 여부에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공시라는 내용이라서 안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게 표면화돼야 되는데 만일에 자 유상증자가 8천억에서 기사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 말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즉각적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의 점수가 누적돼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럼 관리 종목이 지정될 수 있어요. 근데 금량이 지금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죠. 어차피 내년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놓고 관리 종목에 지정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맞아요. 자기 자본만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OK라는 시나리오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 좋은 이야기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간다 빠진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합당한 근거에 의해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 7월 26일 날 정점을 찍었을 때 자, 좋다. 왜? 리튬 가격이 최고치 찍었을 때는 추정 매매하는 건 좋다. 근데 하락세를 계속 주고 있는데 혼자만 튀어나간다? 이 부분은 뭔가 우리 의심해 볼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 이 말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영상보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 한 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개월 후에 재공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유상증자 빨리 할 거라고 했죠? 그쵸. 삼성 SDI.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즉 2차 전지 업종이 반등을 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행동할 거라고 했어요. 왜? 분위기 좋았을 때 빨리 해야 돼요. 왜? 아니 분위기 좋았을 때 힘이 악재가 나옴에 있어서도요. 제가 팩트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죠? 이 바이오 종목에 훈풍이 있었을 때는 유상증자를 단행하더라도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근데 잡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아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은데 아파트 하나가 경매로 쏟아져요. 또 쏟아져요. 또 쏟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야, 이거 부동산 경기도 좋은데 한 2천만 원만 다운돼서 나오더라도 나 이 아파트 살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수요자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근데 경매로 한 30% 정도 다운사이징해서 나와. 이걸 살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나리오를 똑같이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유상증자에 대한 금액이 8천억에서 4,50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11월 27일이라고 하는 확정 발행가액 이때 만일에 주가가 10만 원을 간다라는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만일에 40% 정도 다운사이징. 자, 이게 거래소 요건에는요.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10만 원 같다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 1차 발행가액이 얼마예요? 38,950원으로 책정돼 있죠. 근데 만일에 11월 27일 앞뒤로 해서 3, 4거래일 동안 1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40% 할인율을 매겨서 6만 원이 책정돼요. 이 둘에 대한 부분에서 얘를 택하는 가격이 돼요. 그럼 1100만 주 계산하면 7천억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머지 자금을 흘러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SM랩. SM랩이라고 하는 400억 투자에는 2차전지 기업이 실제로 공모가액을 상단으로 부르고 따상상 가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 3,500억을 예상했던 거예요.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를 여기까지 10만 원을 둔 거고요.
만일에 안 됐을 때도 SM랩 400억을 투자해서 3,500억을 회수할 수 있는 걸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8,000억이나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안 좋은 이야기만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왜?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리는 거는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말에 여러분들 절대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8월 24일 날, 자, 3년간의 적자, 그러나 SM랩 상장에 대한 부분의 가격을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자, 이때 3년으로 적자 나왔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에요. 한 달 전에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이고, 단독 입수 3년 연속 적자. 이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들. 금량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반등을 줬는데 다시 재차 이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번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지금 발생된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볍게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 제가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와 풀이 방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때 시장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줬다가 재차 하락했다. 야, 이거 뭔가 문제시될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금양 2차 전지 매출이 0원, 3년 연속 적자 빨간불 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진행했던 영상들 11만 원에 매도하라고 했죠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 요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정지된다고 하는 종목들은 다 거래 정지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했죠. 적정, 적정, 그죠?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 직전 정도에는 미기재되었으나 대주주의 이 돈이 계속 들어가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담보대출도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돈이 어디서 무한정으로 나올 것인가? 해외에 있는 이제 DR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이 사채를 빌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한계치가 있지 않겠냐. 그죠? 이 정관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 사채를 빌리긴 했지만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감사 의견은 앞으로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과거에 콩고 사건 통해서 콩고도 역시나 이제 조용히 있고, 그죠? 1조짜리 1조짜리 회사를 그 광산책을 거는 500억에 사왔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4680 배터리? 물론 정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테슬라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10개 중에 6개밖에 못 쓰고 4개는 버리는 수준인데 이 금량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겠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을 제 의견을 반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글로벌 피기어 업체들은 지금 매출의 영업이익을 따진다고 한다면 금량의 시총이 아직도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돼 있죠. 근데 글로벌 피기어 업체들은 지금 시총이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4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 매출액이 몇 조 정도 되면 한 1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천억 단위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0원이에요. 그리고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탐방 자료를 하나 자, 이때 정확히 말씀드리면서 지금 콩고에 투자해 놓은 이 광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계속적 사업에 지금 해외 DR을 발행해서 돈이 부족한 이 금량은 결국은 유상증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는 반등은 분명히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증자를 성공시켜야 되니.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께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이 금량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만일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외에 지금 추가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제가 좀 알아낸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 10만 원을 간다고 한다면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죠?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이렇겠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류광지 회장은 어차피 지금 지분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분 매각이 무엇입니까? 본인 주식을 판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담보 비율에 대한 이 하락, 이 부분에 여러분들 대주주가 지분을 판다고 한다면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죠? 먹고 튈까봐 이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금 본인이 파는 이유를 유상증자 참여하겠다는 이유로 판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광재 회장이 언제 지분을 판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자, 이 부분 알아냈습니다. 자, 이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38,950원 밑으로 10% 할인 반응으로 판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자료 보내드리고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 반드시 비중의 덜어놓음을 제가 제시할 때는 덜어놓으십시오. 아시죠? 자, 저 개인 번호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010-4822-8706으로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 전략 자료집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SM랩 상장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키포인트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는 펩트론, 제가 커버해드렸던 것처럼 펩트론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때 비중에 덜어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때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의 덜어둠과 비중의 확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주가는 분명히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들짝날짝 할 때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본전 게임밖에 안 돼요. 다만 적어도 한 6만 원 갔을 때 여러분들의 평가액은 8만 원으로 끌어올리고 향후에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들은 손실을 보지 않은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양에 대한 어떤 의문점 제가 알아둔 자료, 탐방 자료 전부 다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고요. 금양 아니라도 사이클만 정확히 인식하면 돼요. 그 뜻은 뭡니까? 지금 금양을 투자하면서 삼성 SDI나 LG 에너지솔루션의 바닥잡이는 끝났다라는 것 때문에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손실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근데 무지막지하게 산다 이겁니다. 왜? 나는 이거 무조건 낸다고 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샀을 때는 분명히 에코프로를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비싸 보이니 이걸 사는 게 낫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 부분에서 혼자만 움직일 때 의심을 해봤습니까? 안 했죠. 절대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쓴소리를 했고요. 해법도 여러분들 제시해드린다 했어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 자, 여러분들. 자, 개인 번호를 남겨볼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해법 존재합니다. 8706, 010-4822-8706으로 금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잘 이용하면 말씀드렸죠? 손실을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양 매도하고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그냥 웃으면서 지켜볼 수 있어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자 안규수였습니다. 좀 쓴말을 했네요. 저 같은 사람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